안녕하세요. 이 밭은 제가 이제 성묵반 전지 실습을 한 밭이고, 제가 전지 실습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뭐 모양 이쁘게 따라하고, 이렇게 전지하면 대가 나오고, 이렇게 전지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제가 전지 실습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나무의 원리, 그리고 습성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지 뭐 이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복숭나무의 습성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무 키울 때 가지의 반응이라든지 그 나무의 습성에 맞는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나무를 전지를 하시면은 별거 없어요. 햇빛만 들어오면은 농사 어느 정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습할 때는 뭐 모양을 따라하는 그런 전지를 실습하는 게 아니라 나무의 습성이나 원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는 점 아시겠죠? 자, 오늘은 뭐 나무에 도장도 많이 올라오고 하긴 했는데, 자, 요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부주지급으로 해가지고 뽑아내려고 했다가 요 앞에 이제 부주지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이렇게 뚱벙 잘랐다는 얘기예요. 뚱벙 잘랐는데 굵은 가지에서 딱 막으면은 나무가 도장을 해야 되는데 도장을 하지 못하고 나무가 이제 수세가 더 떨어졌죠. 자, 제가 예전에도 한 얘기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한 얘기에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응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물이 쭉 흐르다가 갑자기 딱 막으면은 이만큼의 물량에서 이만큼의 물량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만큼의 물량에서 이만큼의 물량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숭아 나무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파르륵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물량에서 이만큼의 물량으로 줄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40ml나 35ml에서 16ml를 줄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말려 죽여요. 이렇게 여기 선이 보이시죠? 쫙 이렇게 쭉 있죠? 여기 이제 말려 죽인 거야. 여기도 가지가 있고 여기도 가지가 있지만은 이만큼의 물량에서 이만큼의 물량으로 줄었기 때문에 나머지의 가지를 갖다 필요 없는 부분을 갖다 다 말려 죽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나무가 수세가 떨어진 거예요. 부주지에서 가지를 뺄 때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가지고 물량을 맞춰가면서 잘라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그냥 내가 이 정도에서 잘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낫자루 마냥 팍 자르면은 이런 식으로 가지 다 버리고 이 부주지는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제가 자, 요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 가지. 자, 요 가지하고 아까 내 굵은 가지하고는 차원이 틀리지만은 원리는 같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이 정도 굵기하고 이 정도 굵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자른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자른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위쪽으로 흐르는 위쪽에 있는 가지의 굵기만큼 이 밑으로 이렇게 말라 죽어요. 단 조건이 뭐냐면은 이렇게 가지가 유목이라 가지고 빨갛잖아요. 빨가면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같이 성목과 유목의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유목 같은 경우에 색깔이 좀 빨간데 성목으로 갈수록 이 회색빛으로 가면서 점점 매끈매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목의 단계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그럼 이거는 빨갛잖아.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 물의 흐름이 좋다 얘기야. 그러니까 잘라도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면적이 작은데, 예를 들어서 성목으로 회색으로 변했을 때는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럼 성목으로 갈수록 노목으로 갈수록 혈액순환이 물의 순환이 덜 되기 때문에 딱 자르면은 이렇게 말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지가 1년, 2년 써먹으면 말라가지고 자꾸 죽어.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단축시켜가지고 들어갈 때는 물의 흐름이 위쪽에도 흐르고 양쪽으로 흐를 수 있게끔 전지를 해주셔야 돼. 그럼 요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물이 흐르고 밑에 쪽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이 가지에 물의 흐름이 양쪽으로 흐를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한쪽으로 흐름으로 해가지고 반대편에 말라 죽잖아요. 근데 물의 흐름이 양쪽으로 흘러가지고 이 가지가 말라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지를 하셔야 된다고. 이 얘기가 뭐냐면은 굵은 가지에서 안쪽으로 주지 쪽으로 가지를 밀어넣을 때, 밀어넣는 전지를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셔야 돼. 그냥 보기 좋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툭 막아버리고 이런 전지를 하면 자꾸 가지가 말라 죽어가지고 유목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자꾸 성목으로 갈수록 말라 죽어서 이 결과지 자체가 찌찌하니 변하면서 나중에는 잘라내야 되는 그런 이제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요것도 한번 해보면은, 자,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지가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흐르는 가지에 반듯한 게 있으면 좋은데 반듯한 게 마땅한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가지를 두고 잘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자, 이렇게 둬 가지고 자르면은 이렇게 말라 죽는다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잘라야 돼?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가지를 배치해 가지고 물의 흐름이 이쪽도 흐르고 이쪽도 흐르게 해 가지고 이 가지가 말라 죽지 않게 그거를 신경 써 가지고 전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복숭나무가 성격이 그래요. 얘가 좀 파르르 해. 막 급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말라 죽여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은 이걸 갖다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말라 죽는구나. 그러면은 이 결과지가 나중에 가면은 말라 죽거나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니까 안으로 밀어낼 때는 가지의 배치를 갖다 양쪽 내지는 뭐 한쪽으로만 가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붙여가지고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말라 죽지 않게. 그러면은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이 가지가 조금 굵어가지고 이 가지의 면적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으면 그때 자르면은 별 영향이 없는데 어릴 때서부터 이렇게 잘라 제끼면은 이렇게 말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굵은 가지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를 자를 때는 이 가지가 안 보여가지고 요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양쪽 결과지를 두고 자 요런 식으로 자른다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가지가 배치가 돼가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자른다 하면은 요 짧은 가지 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을 땡겨야 된다는 얘기지. 말라 죽긴 말라 죽어도. 아시겠죠? 근데 한강이가 이렇게 전지하지 말랐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 자, 이렇게 잘라서 물에 흐르는 양쪽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지가 이제 안 말라 죽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흐르잖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뻔히 아시잖아. 그죠? 이것 때문에 괜찮잖아. 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양쪽의 가지를 끌고 가가지고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이 가지가 말라 죽지 않게 그렇게 유도하셔가지고 전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은 아까 내 굵은 가지 마냥 가지가 말라 죽어서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이것도 보시면은 이게 탁 막았잖아. 지금 요 밑으로 이렇게 말라요. 이렇게 말른다고. 그러니까 필요한 가지의 물량 말고는 나머지는 이렇게 말려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그거를 아시면은 전지할 때 그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하시면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이만할게요.